무더운 여름, 빨갛게 익은 고추밭에서 멍 때리고 있는 손석 구씨? 저짝 식구들과 멀찍이 떨어앉은 그는 외지에서 온 일꾼이었는데요. 늘 묵묵히 일만 하고 조용히 먼 산만 바라보는 그를 대강 구씨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고추밭에 바람이 불더니 막내딸의 모자가 날아가. 건너편에 착지. 에이, 저쪽 다리로 갔다 와야지 뭐. 아이고, 저쪽이 빠르지. 하지만 있어봐. 구씨가 짧게 한마디 하더니 제가 갔다 올게요. 가볍게 말을 씹고 저기 있는데? 묵묵히 반대편 고추밭으로 갑니다. 어디가? 그런데 갑자기 연락 뛰기 시작하는데 점프! 멀리 뛰기 세계 최고 기록은 8.95m. 아파트 3층 높이야 맞먹죠. 성공! 충격에 휩싸인 가족들. 꼴랑 이 모자 하나 때문에 다시 온 힘을 다해 날아오르는 이 상남자. 어우, 소리 끼쳐라. 그는 얼굴도 안 마주치고 모자를 건네더니 바로 고추 따러 갑니다. 임순찐이었어? 남자네 남자야. 니언니언 해가 저무는 저녁. 요리조리 눈치를 보던 둘째 창희. 저기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조용히 먹어. 도와달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알았다. 허락만. 무슨 말을 하려고? 차 사려고요. 너 시답지 않게 차 사가지고 개고생한 게 언제야? 주제도 안 되는데 할부로 차 사가지고 신용불량자 될 뻔한 거 내가 구해준 거 그게 언제인데? 미정이랑 누나랑 저랑 늦어서 택시 타고 오면 그게 3만 원이에요. 전기차로 3천 원이면 쓰고도 남을 걸 그걸 3만 원씩 주고 다닌다고요.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삼남매는 마을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며 힘들게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창희의 진짜 목적은 모든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차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키스를 해요, 남녀가? 그러니까 그냥 방을 잡어. 다들 창희가 연애를 하거나 말거나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내일 아버지는 아침 7시부터 할 건데 9시까지 와도 된다고 그래. 그냥 9시까지 오라고 하지 말고. 그럼 뭐 자기가 알아서 일찍 오겠지. 돈 주고 쓰는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니 원. 야식 심부름을 가는 막내딸 미정. 구씨는 매일 밤마다 깡소주만 마시고 있었죠. 내일은 9시까지만 오면 된대요. 그녀는 딱 할 말만 전하고 돌아섭니다. 구씨는 알아들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로 얼굴을 봐도 쌩까고 지나치는 구씨와 미정. 밥은? 먹었다는겨 안 먹었다는겨. 말이 없는 구씨는 삼남매 아버지의 싱크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일을 하다가도 쉴 때는 맨날 멍하니 있고 밤에는 소주만 마시는 괴짜 술꾼이었죠. 하지만 아침 9시까지 오면 된다고 해도 알아서 일찍 7시에 일하러 나오는 눈치 빠른 구씨. 미정은 속을 알 수 없는 구씨가 이상하게 궁금했습니다. 오늘도 마을버스로 당미역까지 그리고 다시 전철을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미정. 그녀는 카드회사 계약직으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아니지. 디자인이 자신의 성에 안 찬다며 매번 미정을 갈구는 직장 상사. 컬러는 또 이건 더 아래로 붉게. 상사가 마음대로 갈겨버린 미정의 디자인. 그녀의 마음도 상처로 얼룩졌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긴 시간 이렇게 보내다간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당신을 생각해낸 거예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당신. 미정은 언젠가 자신을 응원해줄 누군가를 상상하며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카드도 정지되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래서 함부로 신용대출 받아서 돈 빌려주는 거 아닌데. 대출을 받아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던 미정. 그러나 그놈은 어디론가 잠수를 타버렸고 조만간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될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받은 거 연체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건지 전화 줘. 당연히 늘 씹히는 메시지.
가족들이 독촉장을 보게 될까봐 불안했던 미정은 대신 우편물을 받아줄 최적의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로 구씨? 나이스 초이스. 혹시 우편물 좀 받아줄 수 있나 해서요.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뭔가 떨떠름한 표정의 구씨. 그리고 며칠 후 평소엔 그저 멍 때리고만 있던 구씨였지만 최근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겨버렸죠. 떴다? 귀찮지만 헐레벌떡 뒤쫓아가는 구씨. 연미정은 여기 아닌데? 예, 맞아요. 미정에게 온 독촉장을 확인한 구씨는 비밀을 숨겨주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미정에게 슬쩍 알려줍니다. 우편물 왔는데. 이따 들릴게요. 구씨가 뭐래? 웬일로 먼저 말을 다 건데? 그릇 가져가라고. 이따 가져간다고 했어. 능구렁이처럼 잘 둘러대는 미정. 여기다 좀 둘게요. 집엔 둘 데가 없어서. 누가 볼까 봐. 구씨는 아무 말이 없었죠. 은행에선 등본상 주소가 아니면 주소 변경 안 해준다고 해서 여기로 주소 옮겨놨어요. 죄송해요. 급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미정이 멋대로 한 결정에 화가 날 법도 하지만 구씨는 귀찮다는 듯 그냥 나가버립니다. 한국 완전히 정리하고 태국 갔대. 신용불량자 되고 여기선 답이 안 보이니까. 미정은 뒤통수 치고 빚까지 떠넘긴 전남친 시기를 잡으러 가든 어쩌든 해결을 해야 했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도 한마디 말도 없이 대책 없이 참기만 하는 구씨. 미정은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껴버립니다. 밥 먹으라고 갔더니 여기가 시커매서 피떡이 돼서 자다 일어나. 응? 술 먹고 자빠져서 술김에 아픈지도 모르고 잔 거지. 어서 뭐 하다 왔대요? 내가 알아. 뭐 물어보면 대답이나 시원시원하게 해. 뭐라고 불러야 되냐니까 구가입니다. 사고치고 숨어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구씨의 정체. 사고는 아니야. 뭐 당한 거지. 응? 본인이 사고치고 그걸 성품은 못 돼. 당한 거야. 그런데 강적이다. 또 술 사와? 그렇게 코피가 터지고도 또다시 소주를 사오는 구씨. 다들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지만 정작 그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그렇게 구씨는 술로 또 하루를 놔버립니다. 아이씨. 또다시 시작된 직장 상사의 감정 쓰레기통. 회사 동료들도 그녀가 받는 상처 따위 관심 없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익숙한 일들이었지만 오늘 미정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그녀는 지금까지 받아온 모욕과 상처에서 그리고 아무런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에게서 간절히 해방되고 싶었죠. 오늘만큼은 술에 취해 맥없이 앉아있는 구씨를 참아주기 어려웠습니다. 왜 매일 술 마셔요? 아니면 뭐해?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구씨는 대답 대신 소주잔만 가득 채웁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것도 없어요. 공장에 일도 없고 낮부터 마시면서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거 지옥 같을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고백인지 명령인지 추앙하라는 강렬함에 이끌려 대답할 뻔한 구씨. 자신을 한심하게 보고 일어나 싶은데 들어가자.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인간으로 보여. 너 내 이름 알아?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있겠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사람하고는. 구씨는 미정보다 더 사람들에게 이미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독촉장을 보고 대강 눈치를 채웠던 구씨는 오히려 미정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너 남자한테 돈 빌려줬지? 사내 새끼들도 여우야. 돈 빌려가고도 적반하장으로 지랄 떨면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려자. 알아본 거라고. 뚫어야 될 문제를 뚫어. 엉뚱한 대로 튀지 말고. 그 자식이 돈을 다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 그래도 똑같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채워진 적 없고 거지 같은 인생에 거지 같은 인간들. 다들 잘난 척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말. 먼저 위로하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늘 문제를 지적하고 가르치려 드는 말들. 미안하다. 나도 개새끼라서. 그렇게 내뱉기 쉬운 말들로 이제껏 많은 상처를 받아온 미정의 한탄을 구씨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미정이 말한 추앙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찾아보는 구씨. 날 추앙해. 구씨는 고개를 높이 들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보려 합니다. 나쁜 새끼. 집으로 돌아가던 미정은 깊은 빡침에 돌을 집어드는데 그때 마주친 불량해 보이는 남자들. 그런데 마침 술병을 들고 나타난 구씨. 그는 미정의 보조에 맞춰 걷고 있었죠. 그리고 남자들을 주시하면서 일부러 술병을 달그락거리며 뒤에 자신이 있음을 미정에게 은근히 알려줍니다. 이들이 나란히 걷자 다행히 그냥 지나치는 남자들. 잠시 후 확실히 남자들이 떠나자 구씨는 모른 척 미정을 앞질러 가버리는데 그 모습에 더 화가 풀리지 않는 미정. 연미정, 가서 술 사와. 싫어. 그럼 구신에 와서 빌려와. 짜증스러운 눈빛의 미정. 갔다 얼른. 너 구씨랑 친하잖아. 친하긴. 결국 창희가 구씨네 집에 가게 되죠. 요새 참 귀찮은 일이 많아진 구씨. 저도 한 잔. 잔이. 저기엔 미정의 독촉장이 있는데? 함부로 뒤지지 말라는 구씨의 무서운 눈빛에 그가 더 수상해 보이는데 네 눈에도 내가 한심해? 구씨의 포스에 바짝 졸은 창희. 그럴 리가요. 감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구씨를 미정은 용감하게 자꾸 건드립니다. 혹시 내가 추앙해 줄까요? 그쪽도 채워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필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툭 던져놓고 가버리는 미정의 돌멩이에 더 이상 고요할 수가 없는 구씨. 도대체 추앙하는 게 뭔지 평소엔 하지 않던 고민을 하게 되죠. 하늘이 맑은 다음 날 여전히 쌩까고 지나가는 구씨. 인사는 하고 지내요. 그가 웬일로 돌아보는데 마을버스 와. 뛰어. 변했다. 뛰라고. 아직 생뚱맞고 서툴지만 조금씩 미정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구씨. 뺨을 찰싹대는 시원한 바람처럼 미정의 무거웠던 마음에 잔잔한 해방감을 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형은 내 로망이에요. 혼자 사는 남자. 어쩔 TV.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뭐 여긴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잘못 내렸어. 정말 잘못 내린 거라고? 인생 다 그런 거죠. 흑장미 미용실은 30조 따는데 왜 나한테는 40이 나고? 그 집은 저 상부장 없이 하부장만 한 거고요. 웃기고 있네. 노인네라고 아주 우습게 보고. 됐고 도로 그냥 떼가. 다 떼가. 꼬장꼬장한 동네 알바가 힘들게 설치한 싱크대 값을 억지 부리며 주지 않자 받을 돈도 못 받아내는 미정의 아버지가 미정과 비슷해 보이는 구씨. 아니 왜? 잠깐 갔다 올게. 누구요? 아유, 이걸 어떻게 받아왔대? 아유, 고마워서 이거. 아유, 들어와 밥 먹어요. 다 차려놨는. 그는 다시 원래의 차가운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구씨와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미정은 그의 속을 알 수 없었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괜찮았다가 차가웠다가. 똑같던데. 아저씨랑 너랑.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주눅대라면. 늘 술에 취해 멍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구씨는 주고받는 게 칼같이 정확한 계산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돈을 떼이고도 어쩌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미정과 아저씨의 모습에 도리어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받아줘? 하지만 막무가내는 싫었죠. 좋게 해봐라. 돈 나오나. 한때 알았던 사람하고 끝장 보는 거 못하는 사람이 못해요. 돈 못 받는 거보다 자기 자신까지 밑바닥으로 내던져가면서 험한 꼴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괴롭지만 각자에게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고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술권 주제. 각자 꼴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나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너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추앙하는 것 따위 포기해버린 구씨.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어요? 잘못 내렸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고 보니 그런 목적지 따윈 존재하지도 않았죠. 전동 번개가 몰아치는 위험한 하늘. 마치 번개가 때려주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앉아있는 구씨.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하는데 전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드디어 세상이 끝나는구나. 바라던 바다. 갇힌 것 같은데 어딜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같이 끝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이대로 끝나도 상관없다. 다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뭐 그렇게 신나고 좋을까? 어쩔 땐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 망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 아닐까. 그래요. 번개에 맞은 전봇대. 구씨는 전봇대가 부러운 듯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마치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리고 진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새까매지자 유난히 확실하게 보이는 한 사람. 그녀는 본능적으로 구씨에게 달려갑니다. 들어가요! 갑자기 나타난 미정의 모습에 벌써 죽었나 싶은 구씨. 미정은 억지로 구씨를 집안에 밀어넣어 버리죠. 이제 그녀는 구씨도 자신의 삶도 그저 방관만 하며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갇힌 건지 모르겠지만 뚫고 나가고 싶어요. 진짜로 행복해서 진짜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지.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다음 날 여전히 술에 쩔어 있는 구씨. 그런데 발에 난 상처를 발견합니다. 분명 또 술에 취해 다친 것이었죠. 그는 이런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고추밭에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미정의 모자가 날아가는데 하필이면 건너편 도랑으로 떨어지다니. 저쪽 다리로 갔다 와야지 뭐. 아이고, 저쪽이 빠르지. 이쪽이 빠르죠. 이때 다친 발에 운동화를 고쳐 신는 구씨. 있어봐.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걸어갑니다. 저기 있는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누군가의 고함을 듣고 정말 실수로 잘못 내렸던 구씨. 너 그대로 쭉 갔으면 뭔 일 당했다. 어떻게 알고 그랬냐? 그 고함이 위험으로부터 구씨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는 마침내 목적 없던 과거의 삶과 망가진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높이 또 멀리 도약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확실해?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 돼 있는 거? 확실해.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응원하는 거. 넌 뭐든 할 수 있다. 응원하는 거. 이정을 향한 구씨의 추앙 점프. 어우, 소리 끼쳐라. 그는 멋쩍게 미정의 모자를 건네줍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구씨를 느낄 수 있었죠. 형 일반인 아니죠? 국가대표였죠? 아, 이런 사람이 왜 여기서 꽃을 따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날 저녁 구씨는 저녁을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이, 이거 너 새 거 없어? 아유, 그 맨날 산다 하고는. 에이. 갖다 올게요. 아유, 이 밤에 뭘 나가. 됐어, 내일 사. 심부름 가던 미정은 구씨 집을 빤히 쳐다보더니 오다가 말아. 맨날 오다 말아. 나는 큰 사람이다.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뇌이는 미정은 돌아오는 길에 구씨와 마주치는데
샀는데 소주. 술 사러 가던 구 씨는 당황해서 멈춰섰죠. 미정은 수줍게 소주를 건네고 받아요. 구 씨도 겸연쩍은 듯 말을 이어갑니다. 얼마야? 됐어요. 확실해? 봄이 오면 다른 사람도 있는 거? 추앙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있을 거라며.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 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 있던데. 왠지 믿음이 가는 말인데요. 하기로 한 건가? 했잖아. 아까 낮에. 구 씨는 미정을 추앙하기 시작한 스타트로 추앙 점프를 말하며 확인 사살까지 해주죠. 의외로 감동 줘버리는 이 남자. 미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다음 날 미정을 추앙하면서 달라지기로 결심한 구 씨는 청소부터 해보려 했지만 그동안 쌓인 설거지에 방을 가득 채운 천이 예술적인 소주병 전시를 보자 급격히 의욕이 꺾여버리고 쉽게 바뀌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난 구 씨는 다시 소주를 사러 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냥 4병 사가지. 더운데 이따 힘들게 또 오지 말고. 가뜩이나 짜증이 나 있는 구 씨의 신경을 건드리는 아주머니. 냅다 돈을 던진 후 술병을 들고 나서는데 하필 이때 퇴근하는 미정과 딱 마주치죠. 달라지기로 확인 사살까지 해놓고 또다시 술을 사러 온 모습을 들키자 자신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진 구 씨는 미정을 피해버립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미정은 그래도 좋다고 열심히 쫓아가 말을 붙이는데 저녁 먹었어요? 이따 뭐해요? 잔뜩 찡그린 못난 얼굴. 니네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뭐 할 수 있는데. 그는 쪽팔리는 마음에 다정하게 말을 거는 미정을 무시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미정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샀던 구씨 빵빠렸네요. 이거 줄거. 감사합니다. 그는 못난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건데 괜히 미정에게 차갑게 대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막내 따님 전화번호 좀. 미정이? 네. 010. 바로 미정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구씨의 문자를 받고 얼굴이 환해진 미정.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게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 아닐까? 늘 혼자라는 느낌에 시달리고 버려진 느낌에 시달리는 이유 아닐까? 이제 미정은 싫은 감정 하나 없이 누군가를 온전히 좋아해 보기로 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 사람.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나도 덩달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냥 쭉 좋아해 보려고요. 방향 없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을까. 이젠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요. 구씨가 달라지지 않는데도 미정은 그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구씨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은근슬쩍 미정을 위해 냅킨을 챙겨주는데 아직은 무뚝뚝한 이 연애가 낯선 미정. 가짜로 해도 채워지나? 이쁘다, 멋지다.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잖아.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될 텐데. 모든 말이 그렇던데. 해봐요 한번. 아무 말이나. 막상 해보라고 하니 말을 못하는 구씨.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미정이 이쁜데 어떻게 말해. 며칠 후 구씨가 집을 비운 사이 소주를 챙겨주러 온 창희. 이때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초록빛을 발견하는데 창희는 친구와 함께 구씨의 소주병들을 대신 치워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씨는 자신의 물건을 그것도 감추고 싶은 쪽팔린 소주병들을 대신 치우는 녀석들이 짜증났죠. 뭘 이렇게 많이 싸두셨어요? 치워달라고 하시지. 최대한 쫀심을 억누르고 더 그냥. 금방 치워요. 씻으세요. 우리 둘이 후딱 고물상 갖다 주고 올게요. 눈치 없는 녀석들. 결국 구씨는 폭발해버립니다. 그냥 두라고. 금방 치우는데 이거. 내가 싼 똥 누가 치워주는 게 니들은 고맙냐? 그저 도와주려 한 것뿐이라며 억울해하는 창희.
하지만 구 씨는 자신의 치부가 다 까발려지는 이런 가까운 관계들이 너무나 불편했던 것이었죠. 찬혁 선배 만날 때,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좋았어. 사람들이 남친 뭐 하냐고 물어보면 사업해. 그 한마디가 있어 보여서. 근데 너무 잘 나가니까 불안했어. 우린 결혼도 안 했는데. 성공한 전 남친과의 관계에서 늘 불안했던 미정. 불량으로 계속 반품 들어오고 점점 어려워지면서 어느 때보다 옆에 붙어서 잘해줬어. 들킨 것 같았어, 내가 안도하는 거. 누구랑 있으면 좀 나아 보일까. 그렇게 고르고 골라놓고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응원하진 않아. 나보단 잘나야 되는데 아주 잘나진 말아야 돼. 전적으로 준 적도 없고 전적으로 받은 적도 없고 다신 그런 짓 안 해. 잘 돼서 날아갈 것 같으면 기쁘게 날려보내줄 거야. 바닥을 긴다고 해도 쪽팔려 하지 않을 거야. 인간 대 인간으로 응원만 할 거야.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조언 따위로 포장해 지적질하는 게 아닌 무조건적인 지지와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는 것. 나를 돋보여주는 존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좋아해주는 것. 미정의 추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늦어요. 언니랑 한잔해요. 자꾸 답을 기다리게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나도 이제 톡 안 한다. 그런 보복은 안 해요. 남자랑 사귀면서 조용한 응징과 보복 얼마나 많이 했게요. 당신의 애정도를 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냥 추앙만 하면 되니까. 구 씨를 향한 미정의 조건 없는 안전한 추앙. 그는 사랑스럽고 무해한 미정의 문자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죠.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열어줬어. 괜찮을 땐 괜찮은데 싫을 때는 눈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더 싫고. 무슨 말 해야 되나 생각해내야 되는 것 자체가 중독이냐. 인간관계에 대한 고충이 비슷했던 두 사람. 나도 그런데 그래도 소몰이 하듯이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이때 구 씨가 일어서더니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옵니다. 왜 나 아이스크림? 샀어. 취했을 때 내가 맨정신일 때 나보다 인정이 좀 많아. 취할수록 스윗해지는 알코올 중독자라니. 좋은데?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미정 덕분에 자신을 증오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는 구 씨. 본격적으로 새 삶을 준비하는데요. 먼저 방 안 가득한 소주병들을 정리해서 고물상에 모두 팔아버렸죠. 안녕하세요. 자, 병 팔았다. 네 친구 거. 감사합니다. 구 씨는 저번에 녀석들에게 화낸 것에 대한 나름의 화해 시도였습니다. 저 안에 사는 남잔 저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그는 미정에게 답장까지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죠. 한잔하고 있었겠지.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사람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던 구 씨가 이렇게 변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신 톡에 들어오면 통장에 돈 꽂힌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쏙 속았지만 어쨌든 구 씨가 웃었다. 이렇게 그들은 옆자리보다 더 그리워지는 공간 안에서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죠. 오늘 하루 어렵게 나를 몰았다. 소몰이 하듯이. 100만 년 걸려도 못할 것 같던 일 오늘 해치웠다. 잠이 잘 올까 안 올까. 나름 정말 큰일을 한 구 씨에게 상이라도 주듯 미정은 자신이 결심한 연애관을 말합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안 물어.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고 왜 이 동네로 와서 술만 마시는지 안 물어. 술 마시지 말란 말도 안 해. 그리고 안 잡아. 내가 다 차면 끝. 멋진데? 구 씨를 유일하게 웃게 만드는 미정. 그의 웃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죠. 나 추앙했다. 좀 더 해보시지. 약한 것 같은데. 추앙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달달한 연애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자신의 우상인 구 씨를 닮고 싶은 창희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는데 내가 여기 뛰면 얼마 줄래?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내 뛴다니까. 뛰라니까. 하지 마. 왜요? 저 건너라면 100m 11초 플랫은 나와야 돼. 가속도 못해야 돼서.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가 건너. 야, 가뿐하게 건너. 야, 어디까지 가냐? 집에 가냐? 하지 말라니까! 어느 때보다 비장한 상남자 창희. 하지만 거북이도 한 수 접고 갈 느릿한 속도. 안 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산 넘 창희의 최후는 그는 갔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이 와중에도 미정만 바라보는 구씨. 그의 마음은 어느새 미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구자경, 전화 좀 받아라. 도대체 어디 짱 박혀 있는 거냐? 이제 그만 숨어 있어도 된다고. 점점 밝혀지는 구씨의 정체. 그의 이름은 구자경이었습니다. 며칠 후 달달하게 연애, 아니 반일 중인 두 사람. 다들 일하는데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양심도 없다 진짜. 쟤들 지금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쟤들 지금 연애질 하는 거거든요. 한편 창희는 쥐뿔도 모르면서 친구의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너 그러다가 그 여자 결혼하지? 이혼하게 기다린다. 근데 남친이랑 헤어졌다는 말 듣자마자 심장이 바로 또 막 뛰어. 난 그 말을 이해 못해. 심장 뛰게 좋다는 말. 정말 좋다 싶을 땐 반대로 심장이 느리게 가는 것 같던데. 뭔가 풀려난 것 같고 심장이 긴장을 안 한다는 느낌? 구씨를 바라보며 편안한 해방감을 느끼는 미정. 그녀를 심장 뛰게 만드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였죠. 나 좀 있으면 카드도 정지되고 신용불량자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신용불량자가 돼야 돼요? 내가 안 갚는다는 게 아니고 일단 급한 건 해결하라고. 내가 나중에 다 갚는다고. 내가 지금 당장 돈 한 푼도 없는데 나보고 지금 어쩌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래? 돈을 떼먹고도 뻔뻔하게 배째라며 오히려 큰 소리치는 전남친. 미정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너무 질려버려 거리를 방황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미정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구씨. 드디어 버스 도착? 그런데 내린 사람이 미정이 아니라 첫째 딸 기정. 목을 빼고 뚫어져라 쳐다보던 구씨는 잽싸게 돌아가죠. 왠지 기분 더러운 기정. 그런데 집에 돌아온 구씨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응, 말해. 야, 이 개새끼야. 너 진짜 형이 죽을 병 걸렸다는데도 힘냐, 새끼야? 어디 처박혀 있냐? 가까운 사이인 것 같지만 구씨는 말을 아끼고 있었죠. 얼마 전에 삼식이가 상가집 갔다가 신회장 봤는데 슬쩍 네 얘기를 묻더란다. 연락 되냐고.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백 사장이 새끼 신회장 눈밖에 난 것 같더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스텝만 밟아주면 백 사장 그 새끼 골로 간다. 세비 요즘 뭐해? 세비는 왜? 누구한테 돈 물렸냐? 조폭이나 사채업자 냄새가 나는 말들. 하지만 구씨의 관심은 미정의 돈 문제 해결에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미정은 주택 청약을 해지해서 전남친의 빚을 다 갚기로 합니다. 해지하려고요. 이건 4개월 후면 만기인데. 그녀는 그저 하루빨리 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저기 힘내세요. 은행 직원의 진심 어린 응원의 말. 미정은 큰 짐을 덜어내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구씨를 만나는데요. 주소는 집으로 다시 옮겨놨어요. 우편물 또 오면 어쩌려고? 올 일 없어요. 대신 갚았냐? 준대요, 나중에. 미정이 속 터지게 답답한 구씨. 그 새끼 이름 뭐냐? 걱정 마요, 준댔어요.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만 주면 돼. 내가 안 해. 딴 사람이 할 거야. 미정은 자신의 실수를 그가 똥치우듯 해결하라는 게 싫었습니다. 아직도 좋아하냐?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사실 미정은 은행 직원처럼 그저 응원해주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더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 꼴 저 꼴 안 보고 깔끔하게 잘 끝냈다 말해줘도 되잖아. 왜 자꾸 바닥을 보래? 돈 문제 얽히면서
나 보자마자 골치 아픈 얼굴 하는 거 견뎠어. 전 남친에게 돈 떼이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버린 미정에게 구씨의 답답해하는 시선은 그녀를 더 지하 끝으로 끌어내리는 거였죠. 어쩔 수 없이 난 이래. 문제 있는 남편이랑 사는 거 이해 안 된다고 도와준답시고 억지로 뜯어내는 사람들이 난 더 이해 안 가. 제발 그냥 두라고. 내가 아무리 바보 멍청이 같아도 그냥 두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달라고. 사람하고 끝장 보는 거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얼굴 붉히는 것도 힘든 사람한테 왜 죽기로 덤비래. 전 남친에겐 돈 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신에게는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그녀가 구씨는 좋았죠. 나한텐 잘만 불키네. 넌 날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뭔 짓을 못해. 그러니까 넌 이런 등신 같은 날 추앙해서 자뻑에 빠질 정도로 자신감 만땅 충전돼서 그놈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무지게 할 말 다 할 수 있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날 추앙하라고. 추앙해요. 처음 자신에게 추앙하라고 말했던 그날과 똑같은 미정의 모습. 구씨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미정 앞에 놓습니다. 먹어. 손 떨던데. 추앙하는 거야. 먹어. 구씨에게서 추앙라면을 받고서야 화가 풀린 미정. 물. 추앙 물? 미정의 자존감을 급충전 중인 구씨는 그녀의 라면 먹는 모습까지 사랑스러웠죠. 너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 깜짝 놀란다. 나 진짜 무서운 놈이거든.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꿈쩍 안 해. 근데 넌 날 쫄게 해. 네가 눈앞에 보이면 긴장해. 그래서 병신 같아서 짜증나. 짜증나는데 자꾸 기다려. 알아라 좀. 너 자신을 알라고. 무서운 구씨를 바짝 사로잡은 대단한 미정은 자존감 업. 더 해보시지. 좋은데. 그날 저녁. 들개예요. 버려진 것 같아요. 사방에 뚫려서 안전하다 싶은지 저길 안 벗어나요. 주인이 있었을 텐데. 그때 사나운 들개들에게 다가가는 구씨. 가지 마요. 짖는 개한테는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도 과거엔 저 버려진 들개처럼 짖는 개였죠.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지만 파이팅! 그런 들개 같은 남자가 미정을 만나고 확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 진짜 아니지. 또다시 시작된 상사의 화풀이 낙서. 미정은 오늘도 이 더러운 일을 견뎌야 했죠. 아이씨 아니지. 그렇게 묵묵히 받아내야 했던 수많은 쓰레기 오물들.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지 같은 일도 견딜 만한 일이 돼요. 연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여자인 척. 그러나 미정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존재만으로도 그녀의 현실을 바꿔주는 이 남자. 영미정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그녀의 곁이 구씨로 인해 가득 채워졌기에 미정은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뭐하냐? 부사장 같습니다. 구씨를 알아보는 한 남자. 걔가 용달을 왜 몰아? 이들은 구씨와 어떤 관계일까요? 한편 윗선에서 검토한 책자를 전달하는 미정. 검토 끝났대? 네. 갖다 놔. 아우 어프컷 마렵다. 미적 감각? 이런 건 타고나는 거야.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미정을 깎아내리는 상사. 그런데 근데 그 책자 말이야. 네. 처음엔 괜찮은데 왜 수정원에서 이상해지지? 항상? 그 책자는 무능한 상사의 갈굼을 견디며 만든 미정의 작업물이었죠. 예, 신경 쓰게 하겠습니다. 윗선에선 직장 상사가 수정하지 않은 미정의 작업물을 마음에 들어한 것이었습니다. 연미정 씨? 네. 그 책자 작업한 거 웹하드에 올렸지? 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고생했는데 일찍 들어가. 자존심이 상한 직장 상사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죠. 오랜만에 칼퇴를 하고 기쁘게 구씨를 만나러 가는 미정. 마침 여가 편의점에서 구씨도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당황한 구씨의 얼굴에 묻어나는 반가움. 안 할 뻔했네, 반가워서.
그 말에 뻘쭘하고 수줍어하는 구씨. 미정이 큰일 하네. 미정은 자기 앞에서 한없이 솔직하게 감정을 보여주는 구씨가 투명하다고 생각했죠. 투명해. 너 미쳤구나. 투명해. 너 지금 나 추앙하냐? 응.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구씨. 그런데 이런 구씨에게 자꾸 불길한 연락이 옵니다. 삼식이가 너 경기도 어디 주유소에서 봤다는데 진짜냐? 무슨 용달 몰고 가는 거 봤다는데 진짜냐고 새끼야. 백 사장도 같이 봤댄다 새끼야. 위험을 감지한 구씨는 고민 끝에 전화를 거는데 삼식이가 넌 거 100% 알아봤으니까 조만간 그 근처 뒤진다. 백 사장 새끼가 찾아주면 넌 좆되는 거야. 그냥 먼저 선빵 날리자고 새끼야.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뭐 하느라고 바쁜데? 그럼 야 임마, 야. 점점 불안해지는 상황. 구씨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점심시간 어떤 사진을 바라보는 구씨. 그거 미정이. 걔는 어려서 카메라 보는 사진이 별로 없어. 외로워 보이는 어린 미정. 구씨는 사진 속 그곳에 미정을 데려가 그녀의 곁을 채워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어린 시절에 당신 옆에 가앉아서 가만히 같이 있어주고 싶다. 있어주네 지금. 내 나이 90이면 지금이 어린 시절이야. 구씨가 어린 미정의 사진을 보며 같이 있어주고 싶어 했던 마음처럼 그녀도 똑같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 구씨에게 점점 예고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밝은 노끈이 끊어지면서 쏟아지는 자재들. 구씨가 서둘러 자재들을 치우는 이때 하필 그곳을 지나가던 백 사장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맞지?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진 구씨. 너 뭐하냐? 결국 자신을 찾던 백 사장과 만나게 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싹 숨어버린 구자경이를 길거리에서 다 보고. 어? 야, 너 뭐하냐? 뭐 쇼하냐? 망가진 척? 내가 왜 망가진 척 해야 되는데? 너 키우던 개새끼 죽었을 때 아주 서럽게 울었다며. 어? 아니 사람이 죽었잖아. 그것도 네 여자가. 근데 뭐 눈물이 안 나디? 응? 걔가 얼마나 사람 질리게 하는지 모르지. 동생이니까 모르지. 백 사장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구씨. 하지만 사실 그는 너무나 괴롭고 혼란스러웠죠. 백 사장의 여동생이자 전 여친의 죽음. 그 괴로운 과거는 구씨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정은 구씨에게 줄 술을 고르고 있었는데요. 몇 살이래? 어디 사람이래? 그러고 보니 미정도 구씨에 대해 아는 게 없네요. 자꾸 묻길래 그냥 내 맘대로 대답했어요. 38이요. 서울 사람이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까 봐 구자승, 구자경. 맞췄다? 자자로 정신없이 머리 굴리고 있는데 이름은 안 물어보더라고. 이름, 나이, 그리고 과거. 미정은 굳이 이런 걸 구씨에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피곤한가 보네. 10kg를 걸었다. 왜? 지갑이 없었어. 헐, 구씨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눈치챈 미정. 쉬어요. 다녀왔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근데 왜 구신에서 나와? 헉, 들킨 건가? 술 사다 달래?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엄마의 집요한 물음에 미정은 결국 왜 말을 못해? 사귀는데. 그냥 질러버렸죠. 아이고야. 다음 날 백 사장과의 만남 이후로 생각이 많아진 구씨. 웬일로 술을 안 마셨대? 미정은 구씨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 사귄다고 했다며. 응. 뭐하러?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다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떠난다는 말에 심장이 뛰는 미정. 사귀고 헤어지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비밀로 해. 이때 구씨는 뭔가 결심한 듯 이야기를 꺼냅니다. 옛날에 TV에서 봤는데 미국에 유명한 자살 절벽이 있대. 근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3분의 2 지점까지 떨어지면 죽고 싶게 괴로웠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느낀대. 구 씨의 뜬금없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한 미정. 그래서 말해줬어. 사는 걸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상담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3분의 2 지점까지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담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냥 떨어져 죽었어. 흔들리는 미정의 눈동자. 누가? 같이 살던 여자가. 목매이는 구 씨의 대답은 미정의 심장을 더욱 거세게 때리고 있었죠. 아, 이 새끼 죽으라고 한 얘기네. 어?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애한테 죽으라고 심은 얘기네. 맞아. 죽으라고 한 얘기야. 너무너무 지겨워하는 여자를 보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서. 오랜 시간 우울증에 빠진 여친을 지켜봐야 했던 구 씨. 그러다 홧김에 한 이야기를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 여친은 구 씨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 구 씨는 그 죄책감에 모든 걸 내려놓은 채 매일 술만 마시며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학대하듯 살아온 것이었죠.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추앙 취소해도 돼. 언제 추앙했는데? 대답 없는 구 씨. 미정은 큰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새끼가 이거 죽인 게 맞는데 뭐 고소해도 어떻게 성립이 안 돼? 나가 죽으란다고 죽었다고 고소가 돼? 그럼 어떡해? 내가 너 죽여야지. 아, 나 그렇게 꼭꼭 안 숨었어요. 문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안 오던데. 근데 없어 싹쓸이하고 나니까 조용하던데. 동생 복수는 개뿔. 차라리 죽고 싶었던 구 씨는 백 사장이 조용히 끝내주길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백 사장의 목적은 여동생의 복수보다는 구 씨가 관리하던 업소였고 막상 업소를 차지하자 백 사장은 더 이상 구 씨를 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쓸쓸한 마음을 술로 달래던 구 씨. 그런데 그때 갑자기 꺼진 전등,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 내가 너 죽여야지. 문득 스치는 백 사장의 말. 구 씨는 서둘러 칼을 꺼내들고 숨는데 누군가 들어옵니다. 익숙한 목소리. 바로 창이었죠. 정정이었어요? 구 씨 집에서 급동을 쌌던 것이죠. 형은 나의 로망이에요. 혼자 살면서 비대 쓰는 남자. 왜 화났어요? 존재만으로도 현실을 바꿔주는 남자. 여기 또 있네요. 놀랬구나. 죄송해요. 그런데 안 나가는 창이. 근데 이렇게 작게 얘기하니까 우리 참 다정한 사이 같아요. 끼리끼린 과학인데 우린 뭘 하기로 예정된 사이일까요? 창희의 말을 듣고 구 씨는 문득 과거를 회상하는데 내리라고! 여자의 다그치는 목소리를 듣고 실수로 잘못 내렸던 구 씨. 마지막 열차 떠났습니다. 하필이면 핸드폰을 두고 내린 바람에 누구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구 씨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아, 일어나라고! 구 씨를 실수로 잘못 내리게 한 여자는 바로 미정이었죠. 술에 취해 뻗은 창희. 그런데 약속 장소인 구 씨를 죽이기 위해 백 사장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눈치챈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구 씨가 두고 내린 핸드폰. 에이씨. 건너편 택시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구 씨. 아, 뭐해도 찾아봐. 미정 덕분에 백 사장이 계획한 함정을 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알려주디? 아, 왜 그날 전철 타고 오다가 내렸다며? 누가 알려줬어? 그렇게 백 사장 무리를 피한 구 씨는 또다시 미정과 마주치게 되고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여자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았죠. 그 뒤로 늘 미정을 눈여겨보던 구 씨. 미정을 추앙하라는 황당한 말도 그래서 들어줬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비틀거리며 추앙하기 전 인생 막장으로 돌아가 버린 구 씨. 야씨, 우리만 가봤어? 지는 안 가봤냐고. 우리보다 더 해먹었으면 해먹었지. 우리 쳐내고 지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건데 그걸 신 회장이 모를 리 없는데 왜? 왜 가만히 있겠냐고.
알아서 해. 신 회장 분명 기다린다. 우리가 백 사장 새끼 치고 올라오게 기다린다고 임마. 야 자경아, 아이 같이 치자고 임마. 하지만 형, 힘이 하나도 없어. 같이 살던 여자의 죽음, 백 사장의 배신, 믿었던 사람들이 가져다준 충격은 구씨를 텅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여자랑 헤어지고 싶을 때마다 무기로 쓰는 말이지. 같이 살던 여자가 죽었어. 내가 죽게 했어. 그녀는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마침 들개들 앞에 앉아있는 구씨를 발견한 미정. 달려드는 들개들. 야, 이 개새끼들아! 미정은 겁도 없이 사나운 들개들을 쫓아내는데 쌍놈 새끼들! 들깨라고요. 이번에도 그녀는 위험해서 구씨를 구해주었죠. 구씨는 고맙다는 말 대신 넌 상황을 자꾸 크게 만들어. 오늘은 팔뚝 하나 물어뜯기고 내일은 코 깨지고 불행은 그렇게 잘게 부셔서 맞아야 되는데 자꾸 막아서 크게 만들어. 난 네가 막을 때마다 무서워. 더 커졌다. 얼마나 큰 게 올까. 그는 미정 때문에 행복해질 때마다 미뤄두었던 불행에 이자가 붙는 기분이었죠. 너는 본능을 죽여야 돼. 본능이 살아있는 요새는 무서워. 너 무서워. 다음 날 구씨를 찾아간 미정. 할 말 없나? 웬일이냐? 지겨운 여자들이 하는 말을 다 하고 사과해야 되냐? 할 말 있으면 네가 해. 여자들은 꼭 뭐 맡겨놓은 거 있는 것처럼 툭하면 뭘 달래. 내가 너한테 빚졌냐? 미정에게 독한 말을 퍼붓는 구씨. 인생이 그래. 좋다 싶으면 갑자기 뒤통수 후려치고 뭐 마냥 좋을 줄 알았냐? 누가 다이아몬드 달래? 다이아몬드가 더 쉬워. 추앙이 뭐냐? 나 몰라. 들깨한테 팔뚝 물어뜯기를 각오하는 놈이 그 팔로 여자 앉는 건 힘들어? 들깨한테 팔뚝 물어뜯기고 코 깨지는 거랑 좋아하는 여자 편하게 해주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운 건데? 구씨가 아무리 독한 말로 밀어내도 나보고 꿔간 돈도 못 받아내는 등신 취급하더니 지는. 미정은 더 독하게 받아쳐 버렸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구씨는 반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구씨 집에서 급동을 싸던 날의 창이 뭔가를 발견하는데 내가 그렇게 타보고 싶어 했던 로이스 차키. 그걸 보는데 이 형의 역사가 한 방에 꿰지더라.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고급 외제 차키 정도는 아무데나 던져두는 나의 구세주. 구씨의 차를 빌리기 위한 창의의 작전이 시작된 거였죠. 아침 저녁으로 형네 화장실 들른다. 잘 있나? 잘 썼습니다. 춘내 거슬리지만 잘 참는 구씨. 빨리 미정이랑 다시 좋아져야 내가 얘기를 꺼낼 텐데. 미정아, 믿는다. 빨리 돌진해. 창의의 바람대로 미정은 돌진합니다. 이름이 뭐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범죄자여도 외계인이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구씨가 여자랑 살았다는 것도 그리고 그녀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도 미정은 상관없었죠. 난 아직도 당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가요. 더 가봐요. 아침바람이 찾았단 말이에요. 진심이 담긴 미정의 고백에 구씨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구씨는 대담하게 백 사장을 찾아가는데 저 뚫어버릴 듯한 눈빛. 살아있네. 갑자기 찾아온 구씨를 보고 놀란 백 사장. 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열받아서. 뭐 때문에 열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야, 너 뭐하냐? 뭐 쇼하냐? 망가진 척? 내가 쇼할 놈으로 보여? 백 사장에게 경고하려고 찾아온 구씨. 내가 왜 망가진 척 쇼를 해야 되는데? 나 쉬는 거야. 15년을 이런 지하에서 술 취한 인간들 떠드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집에 들어가면 또 간신히 걸어만 다녔어.
숨만 붙어서. 근데 죽기 전에 네가 나 살려준 거야. 내 뒤통수 쳐서. 백 사장은 구 씨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스러웠죠. 고맙다. 이제 반말로 막 가네 이 새끼가. 그럼 뒤통수 친 놈한테 형이라고 그럴까? 내가 요즘 싱크대도 만들어야 되고 좀 바빠. 내가 결정나면 올게. 내가 결정 갖고 올 테니까 기다려. 자꾸 알짱대면서 열받게 하면 그땐 나 진짜 이 세계에 내가 말뚝 박는 거니까 조용히 기다리라고. 구 씨에게서 느껴지는 살기. 거기에 압도된 백 사장은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야, 싱크대 갈아야겠다. 삼시가! 아나 이 개새끼들 진짜. 발주 넣어라. 3포 싱크대로. 저 그때 겨울에 형님한테 오이도 오라고 문자 한 놈. 저 아닙니다. 제가 감히 형님한테 술 마시자 오이도로 와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알아. 현진이 형한테 들었어. 백 사장을 정리한 구 씨는 곧바로 미정에게 연락하는데요. 먼저 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구 씨에게 급히 뛰어가는 미정. 막히기 전에 얼른 타. 겨우 한다는 말이? 그럼 퇴근했나? 그 팀장인가 뭔가? 맨날 시시거린다는 너? 구 씨한테 걸리면 뒤질 것 같은데요. 자신의 과거에 발목 잡혀 다가오는 사랑을 밀어내던 구 씨는 스스로 하나의 산을 넘게 되었고, 그런 구 씨의 곁에는 그의 불행을 쓸어버리는 본능이 살아있는 여자 미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먹는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운 구 씨.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진 걸 눈치챈 창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제발. 과연 구 씨가 차를 빌려줄까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왔어. 근데 또 사랑해요. 차를 갖는 게 소원이었던 창희는 롤스로이스 앞에서 이성을 잃고 말죠. 시동이 켜지고 드디어 소원을 잃은 창희. 뭐 하던 사람이래, 구씨? 모르지. 이런 거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미정이 논았네. 하지만 그런 미정을 감히 건드리는 팀장 녀석. 그 바지 끝단이 무거운 여자. 그 보기에도 답답하지 않아?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다 디테일이나.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